2021년부터 2025년까지 5시즌 동안 정혜영이 지킨 세이브 상황이 147번입니다. 기아가 이기고 있는 마지막 순간마다 그 마운드에는 정혜영이 있었습니다. 34세이브, 32세이브, 23세이브, 31세이브, 27세이브. 그렇게 147번을 지키면서 기아 타이거즈 역대 최다 세이브 기록인 149세이브를 쌓았습니다. 그 정혜영이 지금 퓨처스 리그에서 선발 등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군에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마무리가 아닌 선발로 던지기 위해서요. 이범호 감독이 직접 밝혔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선발로 먼저 등판해서 1이닝을 던질 것이다. 선발 전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카하시 켄 2군 투수 코치의 진단은 이랬습니다. 9위보다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것 같다. 6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에이스가 마침내 지쳤을 때 구단이 내린 선택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정혜영의 149세이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록이 어떻게 그를 지치게 했는지, 그리고 기아가 그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데이터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아가 이기고 있는 9회 마운드, 거기에 6년 동안 정혜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0년 1차 지명, 계약금 2억 원. 광주제일고 출신이었던 정혜영은 사실 기아와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혜열도 기아 소속이었거든요. 부자가 같은 구단에서 1차 지명을 받은 건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마무리 보직을 잡자마자 34세이브를 올립니다. 신인이 한 시즌에 34번 마지막 아웃을 잡아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세이브, 또 그 다음에 23세이브, 2024년 31세이브, 2025년 27세이브, 5시즌 연속 20세이브 이상. 이 기록은 한국 프로야구 역대 3번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무리 투수로 산다는 건 팀이 이기고 있을 때마다 혼자 그 승리를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실수 한 번에 승리가 무너집니다. 그 압박을 6년간 반복한 거예요. 2024년에는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연소 통산 100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2000년대생 최초였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선동열의 132세이브를 넘기며 기아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 세이브 기록을 세웁니다. 단순히 잘 던진 게 아니라 기아 역사를 새로 쓴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2025 시즌 그 숫자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2025년 세이브는 27개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평범한 한 시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쌓인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5 시즌 정혜영의 기록을 펼쳐보겠습니다. 3승 7패, ERA 3.79, 60경기 61과 3분의 2이닝, 세이브 27개. 여기까지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경고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블론 세이브 7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등판했다가 동점이나 역전을 허용한 횟수가 7번이었습니다. 리그 2위였습니다. 9원패도 7회, 9원 등판 후 역전을 허용해 패전 투수가 된 횟수가 리그 최다였습니다. 잠깐, 세이브 27개면 꽤 막은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7번 무너지고 7번 패전 투수가 됐다는 겁니다. 지키기도 했지만 무너지기도 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BABIP 0.401, 이 숫자가 핵심입니다. BABIP는 타자가 친 공이 안타가 되는 비율인데요. 리그 평균이 보통 3할 전후입니다. 4할 1푼이면 맞는 공마다 안타가 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운이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제구와 구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BABIP부터 먼저 올라갑니다. 2025년이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6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4경기 등판, 1세이브, 2와 3분의 2이닝, ERA 16.88. 마무리 투수로서 이 수치는 단순한 부진이 아닙니다. 2와 3분의 2이닝 동안 ERA 16.88이라는 건 등판마다 실점 위기를 반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월 11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됩니다. 다카하시 켄 2군 투수 코치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9위보다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것 같다. 6년간 마무리 자리에서 쌓인 심리적 피로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공식 진단이었습니다. 기아는 이 진단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구단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9위 문제였다면 단순 재활이면 됩니다. 하지만 심리 문제라면 접근법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기아가 선택한 방법은 일본에서 가져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선발 1, 이닝이라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투수한테 선발 던지라고? 하지만 이건 포지션 전환이 아닙니다. 압박을 제거한 상태에서 공 던지는 감각을 되찾게 하는 심리 재활의 첫 단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계한 사람이 다카하시 켄 코치입니다. 일본 NPB에서 16년간 활동한 투수 전문가예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신 타이거스 2군 투수 코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히로시마 도요카프 1군 투수 코치를 역임했습니다. 젊은 투수 육성과 심리적 접근 프로그램이 특기인 코치입니다. 2026 시즌부터 기아 타이거즈 2군 투수 코치로 부임했고 정혜영 재활의 핵심 인물이 된 겁니다. 이범호 감독이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다카하시 코치님이 퓨처스팀에서 혜영이랑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미팅을 한 것으로 한다. 무계획적으로 2군에 내려보낸 게 아니라 코치와 선수가 먼저 만나서 설계한 복귀 로드맵이 있었다는 겁니다. 3단계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 선발 1이닝 등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압박을 완전히 제거한 채로 공을 던지게 합니다. 심리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 중간 개투, 5회에서 6회 등판. 게임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구와 구위를 점진적으로 회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 마무리 복귀. 완전한 컨디션 확인 후 9회 마운드로 돌아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무리 투수의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압박이에요. 그 압박이 6년 동안 쌓였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그 압박을 완전히 없앤 상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심리적 안정을 먼저 찾으면 구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다카하시 코치의 철학입니다. 일본 NPB에서 실제로 적용해왔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2군에 보낸 게 아니라 기록보다 사람을 먼저 본 구단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복귀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정혜영이 돌아올 자리가 남아있을지도 문제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10라운드 96순위. 2024 드래프트에서 기아가 가장 마지막에 가까운 순번으로 뽑은 투수가 있었습니다. 성영탁입니다. 2025 시즌 데뷔 직후 이 선수가 해낸 일이 있습니다. 17과 3분의 1이닝 연속 무실점. 한국 프로야구 역대 데뷔 최장 연속 이닝 무실점 3위 기록입니다. 96순위 지명 선수가요. 2026 시즌 연봉은 1억 2천만 원으로 300% 인상됐습니다. 선수단 최고 인상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혜영이 2군에 내려간 이 시점에 성영탁의 성적이 이렇습니다. 7경기, 2세이브, 3홀드, 7과 3분의 1이닝, ERA 1.23. 정혜영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고 있는 겁니다. 이범호 감독의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경쟁이다. 혜영이가 왔을 때 영탁이 전상현과 어느 투수가 적합할지 체크 필요하다. 149세이브의 에이스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 문제로 2군에 간 마무리 투수가 실제로 돌아온 사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승환이 부진 시 2군을 거쳐 마무리로 돌아온 전례가 있고 KBO 역사에서 경험 많은 마무리 투수가 심리적 슬럼프 후 복귀한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환경 변화만으로도 심리적 부진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전례들이 있습니다. 삼성의 오승환도 부진 시 2군 강등을 경험한 뒤 마무리 보직에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선동열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승환이 최종 마무리인 이유는 실점 후에도 심리적 동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무리 투수에게 구위만큼 중요한 게 심리적 안정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말이에요. 정혜영은 6년간 149세이브를 쌓은 선수입니다. 경험 많은 마무리 투수의 재기율은 높습니다. 다카하시 코치의 3단계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수준의 1군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마무리 자리는 성영탁의 성적과 비교해서 결정될 겁니다. 기아 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정혜영이 돌아오는 것과 기아가 강한 마무리를 갖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온전히 정혜영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다카하시 코치의 프로그램을 믿고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다면 기아의 9회 마운드에는 다시 그가 서 있을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49세이브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6년간 기아의 마지막 순간은 혼자 책임진 무게였습니다. 2025년 블론 세이브 7회, 바빕 0.401, 2026년 ERA 16.88. 숫자는 그가 지쳤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아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카하시 켄 코치의 3단계 프로그램, 선발 1이닝에서 다시 시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단순히 2군에 보낸 게 아니라 기록보다 사람을 먼저 본 구단의 결정이었습니다. 정혜영이 돌아올 수 있을지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 자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149번 지켜냈던 그 마운드에 다시 서는 날을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혜영의 데이터가 놀라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다음 분석에 힘이 됩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